안녕하세요. 축구 타는 남자 야진입니다. 대전이 다시 한번 명승부를 만들어냈습니다. 리그선두 울산을 상대로 주눅들지 않고 경기 내내 몰아붙이며 승점 3점까지 챙겼는데요. 대전이 울산을 괴롭히기 위해 어떤 축구를 준비했었는지 돌아보겠습니다. 대전의 실제 라인업은 그림과 달리 이번에도 백스리였습니다. 이현식이 윙백에 서고 김현우가 우측 센터백에 자리했는데요. 공격 전개 상황에서는 여기서 살짝 변칙적인 형태로 변화하죠. 돌아온 주세종이 수비라인까지 깊숙하게 내려가며 1차 빌드업의 기점 역할을 해주고 좌우 센터백인 김민덕과 김현우가 아주 폭넓게 벌리며 마치 백포와 같은 형태가 만들어지죠.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건데요. 센터백들이 측면으로 벌려주면서 윙백들은 더욱 높은 위치까지 전진할 수 있게 되죠. 여기서 대전의 목적이 나오는데요. 전방에 최대한 많은 숫자를 몰아넣고 공격하는 게 이번 경기에서 대전의 확실한 컨셉이었습니다. 후방에 늘어선 4명의 선수 위로는 이진현만이 연결고리 역할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위로 5명의 선수가 모두 울산의 수비라인과 대치하는데요. 숫자로 표현하자면 4-1-5와 같은 형태를 만들죠. 대전의 공격 작업은 사실 엄청난 디테일을 요구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디테일보다 중요했던 건 한 발 더 뛰려는 선수들의 에너지 레벨이었는데요. 티아고의 제공권을 노리고 주세종과 조유민이 곧바로 때려 넣어주면 그 주변으로 빠르게 선수들이 모여듭니다. 결국 세컨볼 싸움에서 얼마나 적극적이었느냐가 이 경기에서 양팀의 분위기를 갈랐는데요. 그리고 대전은 울산의 이 지역, 수비와 미드필더 라인 사이의 포켓 공간에서 공을 따낸 뒤 공격으로 이어가죠. 앞서 얘기했듯이 전방에 많은 숫자를 몰아넣은 목적은 여기에 있습니다. 설령 세컨볼을 울산이 따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엔 대전의 압박이 빛을 보는데요. 대전은 라인을 물리며 대응을 재정비하는 대신 앞선에 많은 숫자를 확보한 상황에서 곧바로 역압박에 들어갑니다. 이 경기에서 대전에게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역시 능동적인 전방 압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수비 상황에서 대전이 준비한 축구가 잘 나타납니다. 기본적으로는 울산의 센터백과 두 미드필더를 통제하기 위해 전방 4명의 선수가 동원됩니다. 그리고 측면 풀백을 거쳐가는 공격을 윙백들이 올라와 눌러주는 게 기본 형태인데요. 그 중에서도 이날 울산의 왼쪽, 즉 서령우가 울산의 후방 빌드업에서 큰 역할을 한다는 걸 대전은 의식하고 있었죠. 서령우를 눌러주기 위해 대전은 이현식을 활용합니다. 이현식은 수비 시에 아주 높은 위치에 머무르면서 서령우를 집중적으로 견제합니다. 기본적인 압박 위치 자체가 높게 형성돼 있고 자연스럽게 대전의 다른 1, 2선 선수들과 동일선상에서 수비를 시작합니다. 이는 장점과 단점이 모두 드러나는 수비였는데요. 일단 서령우를 압박함으로써 기본적으로 울산의 왼쪽 측면에서의 공격 전개는 1차적으로 견제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중앙의 박용우는 홀로 대전의 압박을 풀어나오지 못했고 반대쪽에 있던 김태환 역시 폼이 좋지 않아 보였기 때문에 대전의 이런 압박은 더욱 효과를 보는 듯 했는데요. 서령우를 향한 이현식의 저돌적인 압박은 선제골 장면에서도 일정 부분 빛을 봤다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현식의 높은 위치 선정은 당연히 그 뒤에 대한 불안함을 동반했습니다. 이현식이 서령우를 향해 달려들면서 자연스럽게 그 뒤에선 루빅손과 김현우의 1대1 대치가 이어졌는데요. 게다가 이렇게 조금만 변칙적으로 아타루가 측면으로 빠져주면 순식간에 이곳에서 수적인 열세를 안고 뒷공간을 수비하는 상황이 발생하죠. 이현식이 압박하는 사이 그 뒤에선 계속해서 뒷공간을 열어줍니다. 김현우는 이날 계속해서 루빅손을 혼자 힘으로 막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울산의 동점골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로 이현식은 높게 머물러 있었고 김현우가 컨디션 좋은 루빅손을 혼자 상대해야 했죠. 후반전에는 양팀 모두에게 변화가 생기는데요. 일단 울산은 경기력이 좋지 않았던 김태환 대신 조현택을 투입합니다. 일단 여기서 잠깐 김태환의 전반전 경기를 돌아보면 공격뿐 아니라 수비적으로도 반복해서 불안함을 노출했죠. 물론 선수 개인의 폼 문제도 있겠지만 그 전에 엄원상의 수비 도움이 미흡했다는 점도 지적해야 하는데요. 전술적인 지시인지는 모르겠지만 대전의 빌드업 상황에서 엄원상은 비교적 높은 위치에 머무르게 됩니다. 덕분에 대전은 이곳에서 레안드로가 넓은 공간을 확보하고 공격을 풀어가는데요. 이런 수적 우위를 갖고 김태환이 있는 공간을 공략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3선으로 나선 아타루가 수비적으로는 크게 역할을 해주지 못하면서 이런 약점이 더욱 두드러졌는데요. 대전의 결승골 장면을 봐도 공격 전환 과정에서 수적 우위를 가지고 왼쪽 측면을 파고들 수 있었죠. 어쨌든 다시 후반전 얘기로 돌아오면 울산은 조현택이 들어오면서 서령우가 우측으로 이동합니다. 견제할 선수가 사라진 이현식 역시도 전반전에 비해 훨씬 더 뒷공간을 의식하고 뒤로 물러서서 수비하려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현식도 뒤를 신경 쓰지만 팀 전체적으로도 기본적인 압박 라인을 내려서게 됩니다. 이전 대전 경기 리뷰에서 얘기했듯이 대전의 올 시즌 눈에 띄는 강점이라고 하면 공격과 수비를 오가는 빠른 트랜지션, 그리고 올라설 때와 물러설 때를 적절하게 조절하는 유연함을 꼽을 수 있는데요. 후반전 대전의 수비 컨셉은 전반과는 분명 달라졌죠. 앞선의 선수들을 이용해 울산의 최후방 라인과 직접 승부를 봤던 전반전이라고 하면 후반전엔 싸우는 위치가 달라졌습니다. 압박 라인은 내려갔지만 이제는 울산의 중원에서 싸움을 거는데요. 울산이 쉽게 중앙을 거쳐 풀어나오지 못하도록 틀어막습니다.
막습니다. 지치지 않고 일사불란하게 압박이 이뤄지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사실 중원 선수들에게 많은 에너지 레벨을 요구하는 일이기 때문에 90분 끝까지 저게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이 있었지만 대전 선수들은 그걸 해냈죠. 공민현이 교체 투입된 후에도 수비에 적극 가담시키면서 중앙에 블록까지 쌓는 모습을 보여줬고 대전은 결국 승리를 지켜냈습니다. 대전의 이번 승리는 단순한 승점 3점 이상의 의미가 있는데요. 경기 후 홍명보 감독의 얘기처럼 앞으로 K리그가 나아갈 방향을 보여준 경기였습니다. 세계적인 트렌드도 그렇지만 이제 국내 무대에서도 더 이상 수동적인 축구가 살아남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직 시즌 초반이긴 하지만 리그 순위표 상단에 위치한 팀들의 면면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지난해에도 챔피언 울산이 어려움을 겪었던 팀은 무작정 내려서는 팀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덤벼드는 팀이었죠. 스쿼드 뎁스와 선수 능력, 심지어 리그 승강제 등을 핑계로 여전히 수동적인 축구를 통해 승점을 따려는 팀들이 있다면 이번 경기 대전의 모습은 좋은 참고가 될 듯 싶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